내 안에 평화의 뿌리 찐도인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힌두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독교도로서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불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모두 같은 문 앞에서 만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면 알다시피 너무도 어리석은 말이다.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진리는 살아있다. 죽은 것은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에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노, 잔인성, 폭력,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 속에 살고 있다. 진리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당신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말이나 희망이나 공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안내자도 선생도 권위자도 없다. 오직 당신과 당신이 다른 사람과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커다란 절망을 가져오거나 이 절망에서 냉소나 비아냥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또는 그 누구도 세계와 당신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자기 연민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남을 비난함으로써 번성하는데 이것은 자기 연민의 한 형태이다. 내가 지금 철학이나 관념의 신학적 구조 또는 신학적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나에게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바보스러워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적, 외적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해 보면 그것이 지적 개념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성이란 실존의 전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며 조각이란 그것이 아무리 영리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되고 정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실존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전체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할 때 우리는 외적 과정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단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완전히 전체적인 운동이다. 내적 운동은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외적 반작용은 다시 내적인 것에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법을 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며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형상을 봄으로써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봄으로써 당신 자신을 쉽고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문제이다. 정신의 완전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독단적 신념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사물에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거나 약간의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좀 더 교묘하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그는 이미 자신을 봉쇄한 것이고 질문하는 일을 거친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당신은 나는 나 자신 안에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함을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거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행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변화 자체가 아니다. 즉, 당신은 기본적인 혁명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다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체계를 찾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체계를 줄 만큼 바보스럽고
또 당신이 그것을 따를 만큼 바보스럽다면 당신은 다만 베끼고 모방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일 따름이며 그것은 자신 안에 또 다른 권위를 세우는 셈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며 그렇지만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와 마찰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향이나 경향과 억압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엔 늘 모순이 있게 된다. 그 결과 그 체계의 이데올로기와 실존의 현실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자신을 억압하게 되는데 사실 진정으로 참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다. 만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신을 탐구한다면 당신은 항상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2차적인 인간에 머무르게 된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는 자신 안에 질서를 가져다 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당신은 이러한 진실을 머릿속으로는 알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세우지 않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체계 권위, 선생, 아내나 남편, 부모,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판에 박은 듯한 틀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방식은 늘 이데올로기나 권위가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권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모든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오랫동안 지녀오던 그릇된 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모든 짐을 벗어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추진력, 더 큰 강도와 생명력을 갖는다. 만일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짐을 벗어 던지지 않은 것이며 생명력 없는 권위라는 무게를 벗어 던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 던졌고 그 속에 전혀 두려움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옳은 일 또는 나쁜 일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에너지 자체가 변화 아니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공포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 버린다. 그러나 모든 공포를 던져버림으로써 그런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인 내적 혁명을 낳는다. 그래서 내적 혁명을 위해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당신은 혼자 남게 되며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한테도 또는 어떤 것에게도 도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유는 저항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있을 때 거기엔 잘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거기엔 공포가 없으며 그런 두려움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제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을 모두 잊어라.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잊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출발하려고 한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이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이 새로운 날이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자. 포근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감사합니다.